경제통계. 이번 시간에는 경제통계 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통계는 무엇일까요? 경제통계는 경제 상황을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한 것, 즉 경제 상태를 계량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러한 경제통계는 경제 현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부, 기업 및 개인의 정책 결정이나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경제지표의 변동을 토대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며 기업은 산업별 지표 분석을 통하여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개인 역시 관련 지표의 동향과 추세를 전제로 하여 소비행동이나 직업선택 등을 결정하는 데 경제통계를 활용합니다. 경제통계는 광의의 의미로는 정부, 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통계를 의미하며 협의의 경제통계는 광의의 경제통계 중 정부에서 승인한 통계입니다. 경제통계는 거시지표, 미시지표, 심리지표가 있습니다. 거시지표는 국민 경제활동의 총량을 측정한 통계로 국민 소득, 물가, 실업률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시지표는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을 측정한 통계로 업종별 생산, 출하, 재고, 매출액, 비용, 수익 등이 이에 해당하며 심리지표는 소비자 기대지수가 있습니다. 경제통계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생산 주체가 경제통계의 이슈입니다. 통계제의 속성은 비경합성, 비배제성, 무임승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통계 작성 기능, 품질 보장, 원활한 유통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미시통계 수요의 증가도 경제통계의 이슈 중 하나입니다. 스포츠, 물류, 관광, 문화 콘텐츠, 자영업, 한류 통계 등의 세부 업종별 통계의 수요가 증가했고 광역시, 도, 시, 군, 구단위 통계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통계 품질 제고입니다. 통계 품질의 중요한 이유는 통계가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확한 재정 소요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통계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통계 작성 과정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자료 수집 비용의 절감은 조사 비용과 응답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행정자료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주요 경제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소득 통계는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롭게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화는 쌀, 자동차, 의복 등이 있으며 서비스는 운송, 숙박, 금융, 의료 등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은 통산 1년 또는 1분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새로 생산한 가치는 각 생산 단계에서 추가된 가치를 말합니다. 생산액은 산출액에서 중간 투입액을 뺀 것입니다. 광공업 생산지수는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산업 생산 동향을 측정한 통계입니다. 광공업 생산지수는 613개 품목을 조사하여 지수로 통계를 작성하고 속보성, 물량기준, 부가가치 변동을 반영합니다. 광공업 생산지수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계 대분류, 29개 중분류, 87개 소분류 등의 업종별 지수, 재별 지수, 공업구조별 지수 등의 특수분류별 지수, 시도별 지수, 광역경제권별 지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서비스업의 매출액을 조사하여 서비스업 생산 동향을 측정한 통계입니다. 전체 약 200만 업체 중 약 16,700개 업체의 매출액을 조사하여 지수로 통계를 작성하고 속보성, 금액기준, 부가가치 변동을 반영합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3개 대분류, 36개 중분류, 92개 소분류 등의 업종별 지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 지수는 제조업의 공급 능력과 생산설비 이용도를 측정한 통계로 생산능력 산정이 가능한 314개 품목을 조사하여 지수로 통계를 작성하고 속보성, 물량 기준을 반영합니다.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 지수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 중, 소분류 단위로 작성하는 업종별 지수와 제조업 전체로만 작성하는 평균 가동률이 있습니다. 소비지표는 개인 소비의 성격을 말하는 것인데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상승되면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이 창출되며 임금이 상승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소비지표 중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체 약 60만 개 업체 중 약 2,700개 사업체 및 기업체의 소매상품 판매액을 집계하는 것으로 통계는 판매액을 기반으로 작성하여 판매액과 지수를 발표합니다. 분류체계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로 구분하는 재별지수와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무점포 소매점으로 구분하는 업태별 지수가 있습니다.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약 8,000개 업체의 내수용 제품 출하량을 조사하여 편제하는 것으로 내구재 출하와 비내구재 출하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소비 동향을 알려주는 선행성 동향지표입니다. 경제의 통계조사는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얻어지는데 농림허가를 제외하고 약 8,7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부를 조사합니다. 소득분배 지표는 소득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배율, 진위계수가 있는데요. 소득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 소득을 상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0에서 2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0일 때는 하위 40%의 소득이 0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불평등한 사회로서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2일 때는 하위 20%의 소득 누계가 상위 20% 소득 누계의 2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평등사회를 의미합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1 이상의 값을 가지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평등사회를 의미합니다. 진위계수는 계층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 분배가 얼마나 공평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투자지표는 설비, 기계 수주, 건설 등에 활용되고 고용통계는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토대로 고용률, 실업률 등을 파악합니다. 물가통계는 소비자, 생산자, 수출입 물가지수 등을 파악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경제통계 분석 방법을 알아볼까요? 경제통계의 분석 방법은 변화 및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전기비와 전년 동기비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비는 계절 조정 계열, 전년 동기비는 원계열을 이용하는 것으로 양자는 장단점이 있어 상호 보완적입니다. 전기비보다는 전년 동기비가 많이 쓰이는데 그 이유는 전년 동기비가 불규칙 변동이고 하위 계열의 요인 분석인 계절 조정 방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분석 예시를 한번 볼까요? 전년 동월비를 보자면 반도체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하여 16.1%가 증가한 반면에 담배는 17.9%가 감소하였습니다.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있습니다. 동행지수는 광공업 생산지수,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등 7개 지표로 구성되며 선행지수는 코스피지수, 재고순환지표, 건설수주액 등 8개 지표로 구성됩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면 확장 국면이고 하강하면 수축 국면입니다. 순환변동치의 진폭의 크기는 경기 상승과 하강 속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다음 그래프의 경우 저점에서 약 6개월,
정점에서 약 7개월을 선행합니다. 경기를 읽는 방법은 경기 순환을 파악하는 것과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 순환은 국민 경제는 확장, 후퇴, 수축, 회복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을 근거로 파악하며 경기 전환점은 경기 조절 정책 수립의 근거, 정책 유용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민간 기관의 경제 분석 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시의적절한 정책 집행을 위해 경기 판단이 필요합니다. 경기 동향 파악은 개별 경제 지표, 종합 경기 지표, 계량 분석으로 파악합니다. 경제통계 해석은 그달의 증감률보다는 최근의 지표 추이를 보고 경기 흐름을 판단하고 증감률의 폭을 보고 어느 정도로 경기가 변동했는지를 판단하며 명절 요인, 조업 일수 요인, 설비 보수 여부 등 불규칙 요인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특별소비세, 투자세 공제 기간 연장, 휴대폰 보조금 축소 조치, 자동차 무이자 할부 판매 등 정책 효과를 검토하고 관련 지표의 교차 비교, 해외 경제 동향 점검 등 경기 요인을 검토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경제통계조사에 대한 첫 번째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